한 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집이 여러 채면 네. 세금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위텍스. 홈페이지에 위텍스 검색하시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내가 내야 될 지방세가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카드로 낼 때는 딴 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내고 싶으면 그 명의를 가진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 번에 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가시면 뭐 임대사업자라거나 뭐 기타 등등 어떤 할인 혜택이 들어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다 돌리실 필요 없이 위텍스에 들어가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니까 인터넷 활용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드사마다 할부 혜택 많은데요. 뭐 제 기억에 하나카드나 삼성카드는 6개월까지 할부가 됩니다. 도움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PD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7월달, 9월달, 이제 7월 끝나고 8월 2일까지 기한이죠. 이게 무슨 기한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아직 모르는 분들은 약간 이제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이고 뭐냐면 저 재산세, 보유세 내는 날이죠. 1년에 두 번이죠. 7월과 9월 재산세인데요. 세금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이랑 9월에 재산세가 서로 이제 통보가 나오죠. 그래서 반반 내는데 좀 일정 가격 이하는 7월 달에 한 번에 다 냅니다. 근데 이 7월 말이 지금 공휴일이다 보니까 8월 2일까지가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실 분들은 다 내시는데 제가 최근 부동산 유튜브를 다루면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다루는데요. 일단 저의 영상에 좋지 않은 의도의 댓글로, 이게 악플이죠. 악플로 제일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거 고소하다, 그죠? 뭐 세금 많이 내주세요, 저희 용돈 좀 받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다세요. 근데 예전에 어쩜 저랑 그렇게 생각이 똑같으신지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세금의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100% 세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경매를 좋아하십니까?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지지 옥션, 굿 옥션, 탱크 옥션, 그러니까 경매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료예요. 지지 옥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을 내고 구독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뭐 유명한 홈페이지 보면 1년 강의료가 거의 60, 70만 원이 넘거든요, 온라인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경매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이 가능해요. 검색이 가능한데도 지지옥션 같이 비싼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1년에 내가 얻을 수익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이겠죠. 모든 건 당연한 논리예요. 공인중개사를 따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60만 원, 70만 원은 넘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경제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데가 아니라 이용료로 많이 써요. 여행의 개념이 뭘까요?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여행의 개념 쪼개 보겠습니다. 비행기 이용료, 호텔 이용료, 그리고 음식 먹는 거랑 가서 관광지에 대한 장소 이용료예요. 전부 다 이용료예요.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죠. 즉 부자들은 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이용료를 서슴없이 냅니다. 다시 원래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세금은 뭘까요,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 이용료예요. 뭐에 대한 이용료일까요? 이 대한민국이란 선진국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누리고 뭔가 책임지기 위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부동산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7월, 9월 뭐 받아보신 분들 놀란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입이 없는 분들은 참 죄송하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내려갔다, 폭락하고 있다, 그래도 세금이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올렸다는 게 맞겠죠. 즉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표현하시든 간에 지금 더 내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걸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가 오를 수는 있어요. 세금이 오를 수는 있어도 상품의 본래 가격을 넘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공을 한번 타는데 300만 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비행기 값이 300만 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용할 때의 그 금액은 본래의 가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라면 세금이 1억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경쟁 시장에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죠. 하락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겠죠. 세금에 대한 개념은 뭘까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예요. 그래서 부자이신 분들은 세금을 기꺼이 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자들이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렸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틀렸습니다.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최소 가격의 법칙이에요. 최소 가격의 법칙.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마크 피셔죠. 부자들은 뭔가를 내가 누릴 때 최소한의 가격을 내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나 기회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비행기 어떤 걸로 검색하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만 원짜리 항공이 있고 500만 원짜리 항공이 있다면 정말 특이한 차이점이 아니라면 200만 원짜리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200만 원짜리 어떻게 찾아내죠? 검색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200만 원짜리 항공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편법인가요? 이게 500만 원짜리 항공료가 무서운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분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요. 이게 세금 공부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이 아끼는 세금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 이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탈세나 세금을 안 내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당연히 잡아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한국은 이 탈세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미국은 감옥 갑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정말로.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더 강화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분들이 이 세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도전하고 부자로의 길로 가는 걸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7월달, 9월달 재산세 2번 때려 맞고 12월달에 또 종부세가 나올 겁니다. 총 계산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3월달에 법인세 한번 내셨고요. 5월달에 또 종부세 한번 내셨고요. 또 7월달이나 1월달에 또 부가가치세 또 신고 한번 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7월달이랑 9월달에 재산세 한번 내시고요. 12월달에 또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 쭉쭉 내는데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세금 관리 잘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하면 부자연스러우신가요? 자연스럽죠. 일반인 분들은 세금에 대한 공부할 기회를 박탈을 당해요. 전 박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년 동안 박탈당했죠.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직장에서는 세금 계산을 본인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얼마 돌려받을지나 관심이 있지, 한국이 멋진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내는지 아무도 그걸 관심을 없죠. 회계팀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나중에 사업할 때 아차 싶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걸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세금을 내게 되셨다면 저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헛소리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좀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세금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내가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똑같은 상품에 세금이 왜 다르게 먹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는 건 배 아플 수도 있고 약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는 합시다. 저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만큼 벌었거나 여러분이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전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된 그 세금을 폭등시킨 거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린 거 저도 아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눈이 떠지신 분들은 세금을 이렇게 올리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시잖아요. 세금의 전가, 기본 개념이잖아요. 경제학 기본 개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거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면, 이런 보유세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고 양도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제공자가 원래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쯤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산세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9월 달에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침 세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아시겠지만 그 부자 아빠의 자녀는 아시겠지만 세금 공부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죠. 세금 공부를 하지 않은 부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세금 공부는 뭡니까? 이 국가라는 멋진 인프라 시스템을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사용권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겠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낼 것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적게 낼 것이고, 무단 이용하다 걸린 사람은 당연히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이용료를 낼 건데 이 시스템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을 알아야지 얼마를 낼지 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뭐 기차나 비행기나 호텔이나 똑같은 상품이어도 가격이 달라요. 세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내 사업자의 성격은 몇 명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처에 소속이 되는지, 대기업인지에 따라서 세금 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에 세금을 많이 늘어나게 돼서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약은 오르시고 배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돼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번 일을 시작으로 계기로 세금 공부를 시작해서 자산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세금 낼 때 기분 안 좋았죠. 기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낼 건 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세금을 많이 내는, 돈을 많이 버는 자유로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금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세금 걱정 조금도 할 필요가 없는 월급쟁이로 그냥 생활하고 싶으세요? 월급쟁이 폄하가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부자로 가는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될 수도 있고, 세금과 싸워야 될 수도 있고, 또 매출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코로나도 직격탄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부자예요. 저는 도대체 한국이 부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말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금, 부자로 가는 필수 코스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던 거고요. 힘냅시다. 낼 건 내야죠. 또 사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